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2021년 1월 17일입니다. 오늘 개별 종목 분석 대기업 시가총액 이 SK 하이닉스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3000 시대에 들어서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지난주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중장기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비하자. 이게 부제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안 보신 분은 삼성전자 1편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거든요. 그래서 1편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18년에 보시다시피 반도체 수출액이 126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작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19년에 업황이 상당히 꺾였던 것들을 회복했습니다. 5.6% 회복하면서 천억이 좀 안 되는 그런 비중이었고요. 전체 비중 중에 19.3%. 자,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1093억, 1000억을 다시 돌파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예상일 뿐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좀 1000억이 안 되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YOY로 또 연간 10% 이상 이 반도체 부분만 수출 비중이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호황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우리의 생활에 가져온 건 뭐죠? 다들 아시겠지만 비대면, 즉 언택트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죠. 그리고 홍코노미족, 이제 집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직코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화를 바꿔놨습니다. 문화를 바꾸다 보니까 집에 많이 있고 비대면 그리고 화상이 이런 줌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지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활용하실 텐데요. 심지어는 이제 학생들도 이 줌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PC, 스마트폰, 뭐 태블릿 PC 포함이겠죠. 그리고 가전, 그죠? 제가 어제 LG전자 올렸는데 좀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뭐 구독자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는데 LG전자를 다시 보자 이런 거를 사실 올렸었거든요. 또 역시 시가총액 상위 중매의 관점에서 기업의 혁신이 바뀌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올렸는데 가전하니까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쵸? LG전자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 같은 맥락으로 IT는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인프라 설비가 제대로 안 됐었던 5G 그리고 인공지능, 그죠? 그리고 자율주행과 전기차, 이건 한 세트로 묶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전기차 자율주행은 좀 다르죠.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요. 자율주행은 어떻습니까?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주행 쪽이 사실 이 반도체 수요를 더 급증할 수 있다는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 3000 시대 대형주 점검 뭐 시리즈 2라고는 했는데 어제 LG전자 올렸기 때문에 사실상 3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맥락은 좀 다르게 분석을 한 겁니다. 자, 시총 100주를 얼마 전에 넘었었는데 최근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다시 100조 밑으로 내려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100조에 안착해 보는 올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부제를 정해봤고요. 자, SK 하이닉스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사실 옛날에 건설회사 1949년 이걸로 설립을 했었고 83년에는 현대 계열사였죠. 그때 당시에 상호 변경을 했고 그리고 IMF를 걸치고 나서부터 2001년에 IT 버블 그때 꺼졌을 때 하이닉스 반도체를 걸쳐서 2012년에 SK텔레콤으로 최대주가 바뀌고 SK 하이닉스로 상호를 변경합니다. 정말 한때 어려웠어서 하이닉스, 즉 SK가 인수하기 전에 하이닉스는 거의 뭐 부도의 정점까지 갔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반도체라는 게 시클리컬 업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클리컬 업종이기 때문에 되게 재고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했는데 공장이 가동 안 되거나 그러면은 계속 그 캐펙스에 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익이 나오지 않으면은 회사가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하이닉스, 현대그룹 때 한때 잘 나가다가 결국 뭐 IMF 때 이후에까지 IT 버블을 겪고 나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가 SK 지금의 최태원 회장이 큰 빅 M&A를 성사시키면서 하이닉스를 지금의 시가총액 대한민국 2위 기업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LG전자 그 구강모 회장도 어떻게 보면 M&A 항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최태원이 사실 원조 M&A 항제가 저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시기적절하게 그 IT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친환경 뭐 이런 기술의 혁신의 변화에 뭔가 걸맞는 그런 기업들을 참 잘 인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주력 생산 제품은 어떤 거죠?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이건 뭐 그죠? 이 두 가지가 메인이죠. MCP 같은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메모리 쪽보다 메모리 쪽입니다.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쪽도 하고요. 그죠? 2007년부터 시스템 LSI, CIS 사업분야 재진출, 이게 뭐죠? 이게 결국 비메모리, 이쪽도 진출을 삼성전자처럼 2017년부터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주력은 D램과 낸드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계 반도체 점유율 D램이 거의 30% 가까이, 삼성전자가 거의 70% 가까이, 그리고 마이크론이 일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메이커가 D램은 다 거의 독차지하고 있고요. 낸드는 정말 다양한 밑에 후발주자들이 있어요. 근데 인텔도 있고 뭐 했었는데, 인텔이 얼마 전에 낸드 사업부를 넘겼죠. SK 하이닉스에 넘겼고요. 약 10조 원 가까이 되는 금액에, 그래서 낸드는 인텔이 접으면서 기존에 지금 인텔 CEO도 얼마 전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겠다, 이런 것들을 인텔에서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낸드에 대한 경쟁은 되게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ASP, 즉 평균 가격이 내려가면서 업황 자체가 너무 그 세컨드 티어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하이닉스 2018년 실적이 제일 좋았을 때예요. 삼성전자랑 마찬가지로 이때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59조였나요? 그죠? 이때 하이닉스 얼마였죠? 20조였습니다. 20조. YOY로도 보시더라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영업이익률 보십시오. 50%대가 나왔습니다. 50%. 근데 19년 보십시오. 반도체 슈퍼사이클 끝나고 완전히 망조였습니다. 그죠? 영업이익이 거의 10분의 1 토막 가까이 거의 났고요. 근데 작년에 일부 회복은 했지만 이때 사이클 대비 좋아졌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주가는 얼마 전에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이익은 안 나는데 주가가 움직였어. 이거는 결국 반도체 사이클 2018년 12월 이익을 낼 때 17년부터 사실 주가는 움직였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주가는 빠르게 6개월에서 12개월 선행한다고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이때도 D램 쪽 서버 증설하면서 즉 아마존과 그런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들이 정말 빅데이터 서버들을 증설하면서 이런 호황을 누렸던 시기가 2018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는 이때부터 움직였어요. 1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수혜를, 빅사이클이 올해부터 빠르게 찾아올 수 있다. D램은 빠르면 올해 1분기에서 2분기, 낸드 쪽은 재고 조정과 가격, 단가 하락 압력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올해 빠르면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게 추세였습니다. 이때 PER이 얼마였죠? 2018년에? 주가가 올랐었는데도 불구하고 2였어요. 2. 근데 이익이 안 나오니까 지금 PER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이닉스 차트예요. 2018년에, 그죠? 여기 16만 년부터 여기 17년 정도 되겠죠?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16년에도 움직였고. 슈퍼사이클, 그죠? 이때는 시장 자체가 안 좋을 때예요. 2014년, 16년. 어쨌든 올랐었고, 어땠습니까? 19년에 다시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났었다가, 이때 당시에 거의 8만원인가 9만원까지 갔었을 거예요. 그리고 20년에 최고가를 만들었습니다. 그쵸? 지금 21년, 지금 1월 15일, 지난주 금요일 주가가 12만 7,500원인데, 13만원도 넘어갔었고, 시총 100조도 한때 넘어갔었습니다. 아까 실적을 봤더니 18년 대비 이 영업이익이랑 이런 것들은 작년에도 너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갔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게 딱 코로나 터지기 전이거든요. 3월. 이때도 사상 최고가를 만들었었습니다. 물론 옛날에 인수전의 가격을 IT 버블 때 보시면 더 높은 가격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때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영업이익 20조를 냈던 2018년에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죠. 지금의 뭐 마팡이라고 불리는, 그죠? 이 기업들의 클라우드 회사들, 즉 B2B 회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데이터 센터 구축에 따른 서버 가격 급등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만들었다. 스마트폰에 대한 빅 사이클이 아니었어요. 근데 20년, 21년 코로나19로 인한 재고 조정, 리스토킹이 작년에 많이 이뤄졌고요. 그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올해 수요가 넘칠 텐데 공급은 사실 캐펙스 투자가 지연됐기 때문에 모자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5G 인프라 투자도 관련돼서 통신 쪽의 칩, MCP 칩 이런 것들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컨텐츠 회사들도 서버 투자가 가속화가 되고 있죠. 온라인으로 인해서. 그리고 코로나가 가져온 비대면 디지털화의 가속화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와 재택, 동강 등에 따른 노트북 태블릿 수요도 사상 최대를 작년에 거의 기록했던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22년에서 24년까지 보면은 내년부터 또 앞으로 2, 3년을 보면은 이 자율주행, 인공지능, 친환경 관련 기술 개발, 전기차 이런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정말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빅사이클이 1, 2년 동안만 갈 건지, 기존의 PC, 스마트폰 이런 쪽으로만 갈 건지, 이 자동차라는 이게 엮여서 더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저는 되게 크게 보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핵심을 정해봤습니다.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 시대인데 공급은 타이트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캐펙스 투자가 지연됐고요. 지금 대만의 비메모리 전문으로 하는 이제 팹리스 업체, 그 TSMC 있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업체. 이쪽 올해만 설비 투자 캐펙스가 얼마 한다고 하냐면 30조 원 가까이, 27조 원에서 30조 원 가까이 한다고 해서 전년 동기 대비 뭐 50% 이상 또 캐펙스 투자할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비메모리 쪽에 대한 시장이 너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메모리 쪽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 이제 이 사람의 두뇌로 이렇게 작용질 수 있는 비메모리 뿐만 아니라, 그죠? 데이터 저장하고, 그쵸? 이제 CPU 이런 쪽에 대한 저장하고 하는 하드디스크, 그리고 서버 데이터 센터가 그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수요가 폭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가 지연됐던 작년 한 해를 보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자율주행 특수 효과, 이 부분이 정말 큰데요. 이 부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좀 어떤 식의 큰 그림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면서 이게 단순히 SK 하이닉스를 투자하자는 게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림을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글로벌 IT 기업들의 서버 수요 급증, 이거 되게 지금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넷플릭스 스트리밍 하는데, 그죠? 넷플릭스 뭐 그리고 지금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데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쵸? 서버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유튜브, 뭐 구글에 이런 것들. 자, 어쨌든 프라이빗 수요도 근데 급증하고 있어요. 개별적인 이런 데이터 서버에 대한 그런 수요도 급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때 메모리 제조업체는 지금 풀캐파로 들어가도 모자르게 될 거라는 게 거의 대세론입니다. 20년의 캐펙스 투자 지연으로 인해서 공급은 좀 지연이 됐고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캐펙스 투자를 지금부터 하면은 20년에 좀 미뤄졌던 것들이 결국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디램 가격도 오르게 될 거고, 그죠?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지금 풀캐파, 그죠? 팹리스 쪽 해가지고 파운드리 해가지고 풀캐파라서 가격이 피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피가 올라가요. 근데 Q는 풀캐파니까 못 따라가지만 결국 캐파 증설 하면서 P는 올라가고 Q는 나중에 또 따라가는 그런 효과로 해가지고 피곡하게 Q를 하면은 기업의 가치가 결국 밸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작년 10월에 인텔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부까지 인수를 했습니다. 이 의미가 뭘 의미하냐면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사업부를 인수한 거지만, 그죠? 이 인텔의 메모리 사업부의 네트워크 역시 LG전자가 어저께 마그나를 인수한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거랑 맥락을 좀 비슷하게 봐야 되는데요. 낸드 쪽의 영향도 지금 약간 경쟁 업체들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현금성이 많으니까 오히려 이거를 투자를 하게 되면 지연이 되니까, R&D 같은 거를 하면 지연이 되니까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공격적으로 최태원 회장의 M&A를 하는 거고, 인텔의 SSD 시장이죠. 이제 커지고 있는 하드 시장에 대해서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시장으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발표한 4분기 실적 어땠습니까? 소폭 하이했죠. 이거 원화 강세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환율이 비우호적에다가 QOQ로 ASP, D램과 낸드 가격도 하락했었는데, 더 이상의 가격 하락은 낸드 쪽은 1분기까지 조금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일부 재고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락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사실 원래 하드슈는 DDR5 D램 선제적 출시였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심텍이나 이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DDR5에 대한 수혜를 볼 걸로 저도 봤었는데, 콘솔 게임 이런 쪽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이게 역시 코로나가 또 4분기 때 계절적으로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조금 이제 공급이 지연되고 수요도 좀 지연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12월에 업계 최고층인 낸드 쪽에서는 176단 512기가 TLC 4D 낸드 플래시까지 개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이나 그쵸? 선제적으로 정말로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되게 이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뒤처진 거예요. 근데 이슈를 보면은 결국 올해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D램 쪽은 보통 EUV 노광 공정을 사실 안 썼었어요. 근데 미세화가 점점 되면 될수록 비메모리 뿐만이 아니라 D램 쪽도 EUV 노광 공정이 들어갈 거고요. 지금 TSMC 같은 경우 이미 D램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EUV 노광 공정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율이 내려갑니다. 수율이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 D램 캐퍼에, 그리고 CIS, 이게 이미지 센서 부분이죠. 이런 부분으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D램 캐퍼 공장의 라인들을 CIS 부분으로 삼성전자도 일부 전환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런 공급 부족은 점점 심화될 전망으로 사실 하이닉스가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유동성이죠. 유동성. 전 세계 대형 IT 그런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멀티플 상향을 시킬 수 있는 게 유동성 증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기업의 할인율이죠. 할인율이 땡겨올 수 있는 게 더 더 리레이팅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 얼마 전에 현대차도 이제 내연기관을 궁극적으로 이제 생산을 중단하겠다, 일부 모델을 빼고는,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뭐 유럽 쪽은 이미 2030년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었고, 미국과 중국이 사실 미국이 전기차 점유율이 아직 높지 않은 상황인데 그 부분도 역시 따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GM과 포드 이런 쪽에서도 전기차 이런 쪽을 하고 있고,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차도 뭐 빠르면 23년, 늦어도 24년, 5년까지 전환을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애플카, 그죠? 완전 자율주행 역시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 결국 전력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특수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기대감이 만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단순히 PC랑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새로운 반도체 수요가 넘치는 세상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18년과는 매우 다른 게, 지금 당장의 이익이 18년 대비 좋아진 건 아니지만 분명히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 매크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를 오늘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뭐 하이닉스의 뭐 대표 시각 애칭하는 그런 APTC, 그죠? 하이닉스발만 매출이 높은 게 좀, 하이닉스가 만약에 꺾이면 리스크는 클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게 반도체에 완전히 특화된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기업의 IT 밸류체인 중소형주는 더더욱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 반도체 해외 대응 IT발 서버 증설에 따른 1차 빅사이클 이후 3년 만에 호황을 누릴 예상인데요. 2차 빅사이클 분명히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봅니다. 왜냐? 작년에 디램가랑 낸드가 가격이 올랐나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주가는 먼저 움직이긴 했지만 그럼 올해 만약에 이게 끝이냐? 빅사이클이 끝이다. 그러면 주가는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인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하이닉스의 기술들, 그죠? 신기술들, 신제품 개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올해 백신 효과 치료제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의 거부감이 낮아지므로 정상화가 분명히 실제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정상화. 그러니까 이 정상화라는 건 기업들의 공장에 대한 캐펙스 뭐 이런 것들 투자 못했던 것들이 조금씩 가동이 될 거고 재고가 쌓였던 것들이 다시 공급이 분명히 재고 다 소진됐기 때문에 제대로 공장이 돌아갈 거다, 가동률이 올라갈 거다, 이런 정상화를 말하는 거고, 이 정상화가 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비대면과 언택트 디지털화에 익숙해졌는데 갑자기 언택트가 텍트화가 되고 이렇게 되진 않겠죠.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의 그런 더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3번은 제일 중요한데 1번 그 삼성 그 제가 대형주 1위 종목 삼성전자 발표할 때도 똑같이 영상 올렸을 때 이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정말 한 대가 나오면은요, 최대 D램이 80기가, 랜드가 1TB가 필요하다고 해요. 용량이. 근데 스마트폰은 연간 15억대가 나오고 대당 탑재량 4, 5기가인 것을 감안하면 몇 배입니까? 지금 20배 이상이죠. 이 1테라는 20배 정도가 아니죠. 그죠? 5기가 1테라면 얼마입니까? 1000기가바이트가 1테라바이트잖아요. 그죠? 200배입니다. 200배. D램은 20배, 낸드는 200배. 이 정도의 메모리가 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매출 성장률이 어마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D램 같은 하이닉스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 같이 전 세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피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사실은 가격을요. 그래서 실적도 리레이팅 될 거고, 삼성전자의 멀티 복합적인, 삼성전자는 그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도 하고, 그죠? 지금 하만도 인수했고 스마트폰도 하고 있고. 자, 근데 하이닉스는 뭐 하는 회사죠? 반도체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이클이 이 자율주행과 전기체 특수까지 노린다면 현재 시점은 분명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올라온 퍼센티지는 제가 보기에 비슷해요. 최근에 올해 1월에 들어서 급등했을 때 삼성전자가 더 빠르게 올라가긴 했지만 제가 보기엔 더 매력 포인트는 분명히 하이닉스 발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전체 이런 통합적인 멀티 복합적인 IT 업체의 역할로서의 지금 PER가 반도체의 하이닉스의 2018년 이상의 그런 실적이다. 만약에 예상이 된다고 하면은 하이닉스는 워낙 구조적으로 싼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성장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이게 옛날에 그냥 반도체 일부 산업에 쓰이는 그런 반도체 시장이 아니라는 거. 이런 부분이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지금 12만원 후반까지 올라왔는데 단기적으로 또 많이 올라와 보이고 신고가다 보니까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제 반도체의 대장이 될 수 있다는 그리고 D램과 낸드 쪽도 빠르면 1, 2분기 그리고 늦어도 3, 4분기 올해 하반기부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익 전망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지금의 고퍼가 저PR로 내려오면서 주식을 리레이팅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분명히 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시가총액 2위인 종목 반도체 대표주자 SK 하이닉스를 오늘 살펴봤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 아직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서 다음 영상과 일전에 올린 여러가지 영상들 한번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오늘 고맙습니다.